네,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완산여고 교장은 이제 막 한 10개월 정도 된 새내기 교장이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하자면, 저는 대학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한 26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동물권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인가를 이 강연을 의뢰받고 곰곰이 정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통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하고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교육 경력이 좀 오래되다 보니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세상은 뭐 제가 인간이 오래 사는 건 그렇게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인간이 120살 내지는 150살 지금 아이들이 한 120살 정도는 살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 것 같습니다. 요즘 날 100살 이상을 사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인생을 살면서 초중고 대학 시절까지만 배움으로써 끝하면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세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하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를 하고 하는데 솔직히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 대학 생활을 할 때 미래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꿈꿨던 세상이 유비쿼터스 해가지고 어디를 가나 정보화 시대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생을 살면서 1차 산업혁명만 경험하지 못했고 2차 산업혁명 경험했습니다. 3차 산업혁명 경험했죠. 특히나 저는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좀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해요. 혹시 4차 산업혁명 뭘 얘기하는지 느끼시나요? 뭡니까? 물어보면 다들 잘 모르세요. 우리가 1차 산업혁명 그 전까지는 그냥 기계라는 게 없었어요. 기계라는 게 없었고 지금도 자동차 마력을 얘기하는데 동물의 힘 정도를 빌리는 혹은 인간의 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했던 시대였는데 1차 산업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기계의 힘을 빌리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제조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대량 생산이 됐고 생각지 못하는 제가 어렸을 때 경험에 동네에 전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한 6살쯤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동네 텔레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냉장고가 생기고 집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칼라 텔레비전이 생기고 정말 저 초등학교 때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집에. 그래서 차가운 걸 먹으려면 얼음을 파는 곳에 가서 얼음을 사와가지고 수박에다가 바늘로 콕콕콕 찍어가지고 얼음 깨서 그렇게 해서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얼음이 항시 있는 냉장고가 각 집에 생겼고 세탁기가 생기고 그걸 몸소 체험을 하면서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저는 대학 시절에 정보화 사회하고 맞닿는 전공을 하면서 정말 그걸 가지고 많은 걸 누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95년도 12월 달에 제가 만삭의 몸으로 교수님들 앞에서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어태치먼트 첨부 파일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해를 못 하시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이메일 사용 못 한다고 하면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죠. 그런 사회를 지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죠. 알파고를 얘기하고 AI를 얘기하고 실은 여러분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예약할 때 직접 방문 예약 안 해요. 그렇죠? 버스표 지금도 터미널 가서 사는 사람은 아직도 2차 산업혁명이나 2차 산업시대나 3차 산업시대 정도의 3차까지도 안 하죠. 한 2차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선전 요즘 날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난방이 켜지고 그렇죠? 전원이 켜지고 뭐 집에 엄마 내려와 밑에서 기다려줘 이렇게 안 합니다. 뭐 다 미리 자동화가 되죠. 즉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정보화 시대 플러스 물리적 공간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세탁기가 출근
아니 퇴근 한 20분 전에 동작을 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명도 내가 원하는 빛깔로 조절할 수가 있고, 모든 물건들이 다 인터넷에 접속이 돼 있어요. 아직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뭔지 잘 모른다라는 건 우리가 많이 반성해야 될 지점인데, 교육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들이 너튜브라고 할까요? 뭐 방송이 아니니까 유튜브 방송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재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막 하라고 합니다. 막 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온라인 방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갑자기 몇 개월 사이에 확 변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변화하는 걸 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길러야 되고, 이 고민들 많이 하세요. 저는 운이 좀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걸 하는 방법을 조금 남보다 먼저 압니다. 제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움직임도 좋아하고 하는데 한동안은 근육 운동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근육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 나이 또래 아줌마들에 비하면 힘이 엄청 셉니다. 힘이 센데 근육을 운동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운동 후 휴식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48시간을 쉬어줘야, 48시간에서 72시간을 충분히 쉬어줘야 근육이 성장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노동이 돼버려요. 이게 멋진 근육을 갖기 위해서 노동을 해버리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 먹어주고 잘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그 쉬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쉬어주는 거에 가장, 그러니까 이 쉬어주는 것은 그냥 무작정 쉬어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평생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는 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전에 사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평생 배우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에 대한 성장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은 누가 심어주냐?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모가 되는 거죠. 자식을 못 믿는 부모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 앞전 선생님도 믿어주는데 자식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식이 엇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믿어주는 건 정말 진심으로 믿어주셔야 돼요. 내가 너 믿어, 내가 너 믿어, 이것만 갖고 안 되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믿어줘야 돼. 쉽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인간 하나를 믿어주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가 성장할 수, 그러니까 좋은 어른의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믿는 힘을 길러내는 거고, 두 번째 그걸 통해서 삶을 보는 자세를, 또 방향을 정확하게 어른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까 라면 중에서 함께 라면이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회에서 공헌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너만 잘 살면 돼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실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재능을 가졌다라는 건 나누라고 있는 거거든요. 삶을 보는 자세와 실천력, 그 생각의 힘, 이런 것들은 또한 중요한 게 이제 변화 수용력, 좀 모호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런 건 언제 생기냐면 게으름과 쉴 때 생기는 거예요. 즉 스스로가 공간에 여분이 생겨야 돼요. 마음이라는 공간에 여분이 생겨야 됩니다. 그게 부모가 믿어주는 과정 안에서 생겨나야 돼요. 충분히 쉬도록 아이들 해줘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루가 초로하면 한 8만 초가 좀 넘습니다. 그 8만 초 동안에 아이를 못 쉬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제가 딱 한 가지 아이를 기르면서 지금은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있는데 잘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남들보다 늦게 가더라도 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 길게 가는 걸 원했기 때문에 쉬엄쉬엄 가는 걸 허락하는 부모였어요. 예를 들면 학교 가기 싫으면 그래 오늘은 가지 말자, 나랑 놀자 하고 놀았죠. 가기 싫다고 하는 애한테 야 학교는 성실히 다녀야 돼 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나랑 놀기 위해서 엄마가 무슨 핑계를 학교에다 대줄까 해가지고 제가 핑계를 대주고, 그 다음에 선생님도 굉장히 안 좋아하죠.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결석을 많이 하는 건. 근데 저는 결석을 의외로 많이 시켰어요. 쉬고 싶으면 쉬어라. 피아노도 전공하는 아이가 아닌데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 대신 피아노를 할 때 계속 매일 학원을 다녀라가 아니라 가기 싫은 날은 좀 쉬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늦잠 자고 싶으면 늦잠 자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면 자고 싶어도 잠이 잘 안 와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잠을 즐기는 아이한테 너는 왜 이렇게 잠만 자니? 라고 하지 말고 그 잠을 통해서 어떠한 쉼이 일어나는지 엄마가 좀 봐줄 필요가 있거든요. 푸시하지 마세요. 아이들 잘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성장한 것처럼 믿어주는 좋은 어른이 있으면 잘 성장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쉬는 그 쉼의 시간 동안에 저는 많은 걸 좀 읽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을 해주십사라는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는 다행히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자시기 때문에 집안에 책이 많았고,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받았던 선물이 딱따구리 그레이프라는 그 글씨로 가득한 동화책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었는데 그 100권 전집을 사주셨어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저희 때는 등하관제 방공 훈련 같은 게 있었어요. 전기를 다 꺼야 되는데 가리고 책을 읽다가 한바탕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열전구가 뜨거워져 가지고요. 가렸던 수건이 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저는 어렸을 때 노출이 돼서 그게 습관이 됐는데, 첫째 부모들이 책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고등학교 교장이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 있을 때마다 저한테 또 힘을 줬던 건 읽는 습관이었거든요. 독서. 대한민국에 2008년도쯤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썼던 책이었는데 아마 책은 다 샀을 겁니다. 그렇지만 읽지는 않으셨을 텐데 저는 그걸 정말 한 3번 정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었고요. 또 제가 동물권 활동을 하면서 근간으로 읽었던 아주 중요한 책이 있었어요. 동물 해방이라는 책이었는데 피터 싱어 교수가 쓴 책이었어요. 70년대 중반에 그 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서구 사회에서도 인정이 안 됐던 책인데 지금은 피터 싱어 교수는 실천 윤리학자 중에 최고봉이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교수님이시죠. 그 다음에 환경 운동을 하면서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책은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었어요. 60년대 화학 제품을 많이 썼던 미국 그 DDT를 마구 뿌려서, 저 어렸을 때 제 머리에도 DDT가 뿌려졌었어요. 왜냐하면 이가 생겨서 저희 엄마가 이 잡는다고 DDT를 뿌린 적이 있었거든요. DDT는 지금도 지표면에 남아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됐는지를 썼던 학자의 책이었는데 지금 환경운동을 하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었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제 마음에 남겨놓은 책이었어요. 또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인기 있었던 책인데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서 인간이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왔고 진화를 해왔고 했던 점과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볼지도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제가 동물권 활동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어류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제가 어류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어류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이 좀 안 되세요. 그 물고기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 잘 안 갖거든요. 그런데 물고기는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고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물고기가 얼마나 사회적 동물이고 얼마나 모성애가 강하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좋은 어른들이 많은 동물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고기에 대해서도 어류에 대한 복지까지 확장해서 동물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과학 서적을 좀 멀리 하는데 저는 리처드 도킨슨 책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맹신할 수 있는 지점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기점도 됐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책을 읽는다는 건 뭐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니까 책을 읽으세요. 단 아이들 보고 책 읽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른들이 읽으세요. 어른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책에 몰입하고
그 생각의 힘을 아이들에게 경험치로 바꿔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첫 번째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는 그 생각의 힘을 기다릴 수 있는 게으름은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트런트 러셀이 100년 전 분이세요. 거의 100년 전 분인데 이분이 게으름에 대한 찬양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수학자이고 철학자이고 한 시대를 대표할 정도의 지성인이신데, 그분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을 보면 학자가 너무 그 바쁘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푸시하는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에 대해서 좀 유머러스하게 여러 가지 단편의 이야기들을 씁니다. 저는 게으름이 있고 쉼이 있어야만 몰입을 할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모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오늘부터 혹시 제 요 동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저는 아이들의 게으름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걸 충분히 기다려주고 믿어주시는 부모님들이 좀 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이것도 정말 더 큰 발전을 위한 응축의 과정이다라는 이런 여유를 갖게 해주시네요. 진짜 믿음과 기다림에 대해서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먼저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를 우리 연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네네네. 질문이 있는데, 어류가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요즘 코로나19 시대 사회적 부모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네.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예. 해주셨네요. 예, 말씀해 주시죠. 물고기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사회적 역할을 잘 하거든요. 근데 네. 코로나19 시대의 사회적 부모 역할은요, 아이랑 모호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 환경이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상호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간을 갖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요, 보통의 부모는 한 5분 지나면 할 얘기가 없어져요. 네. 네, 너 숙제했니? 잔소리할 때는 10분도 해요. 10분도. 10분도 해요. 근데 이제 좋은 얘기 하려면 이제 할 네. 얘기가 많지가 않아. 네, 좋은 예. 얘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네. 저는 각자의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그러니까 저는 아이랑 있으면 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는 그러시구나. 엄마인데요. 예. 저는 딸아이하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녀도 그렇게 소통하는 걸 좋아하나 보네요. 예. 부모님과. 걔도 제가 자신 있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네네. 딸아이가 느낄 때 엄마는 다른 엄마들하고는 달라. 그 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랑 얘기하면 하루 종일 붙어서 서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두 번째 네. 얘기가 청소년 때 꿈이 무엇이었나요? 꿈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많아요. 많이 변했죠. 예, 많이 변했죠. 근데 그걸 다 이루진 않고 현실과 타협하는 과정도 있고요.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만들어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만들어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네.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긴 해요. 아니, 제가 강의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지점 하나 물어봐도 네,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두 가지를 좀 궁금해했는데,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유튜버라는 새로운 직업을 아이들이 음, 꾸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내 아이가 유튜버가 꿈이야. 그럼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유튜버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 정확함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부모들이요. 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면서 유튜버를 위해서 아이를 뭔가 해주려고 하면 네. 그건 굉장히 이제 잘못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본의 시장하고 맞물려 있어서 왜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예. 대부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유튜버를 하려고 해요. 네네. 그렇지만 대다수의 유튜버들은 돈을 못 벌거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폐해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걸 다 극복하고라도 유튜버를 음. 통해서 공유하고자 있는 게 있다라면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관찰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미디어에 대한 특성과 예. 제작 능력, 비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미디어를 또 알아야 되고. 네, 그러려면 네. 부모가 대부분의 여기 아. 작가님도 그렇고 방송계에 일하시는 예예. 실제로 미디어 음. 최첨단에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음. 남의 생각을 읽는 일, 즉 음. 독서를 하잖아요. 예예. 네. 즉 부모가 아이가 유튜버가 되길 원한다면 아이랑 같이 책을 많이 읽고 비판 의식을 좀 높여주셔야 네네네. 됩니다. 아주 아. 강건하게. 그렇네요. 그렇지 않으면요 아이가 상처받아요. 왜냐하면 네. 미디어에 노출되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아주 그냥 생 비판을 받거든요. 댓글이. 예. 예. 그것에 상처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예.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성이 없이 그걸 했다가 네. 인생이 너무 작아져 버려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 연예인들도 공황장애가 오고 그러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위해서는 아이를 조금은 심장 근육이 강한 나를 믿는 사람으로 먼저 길러줘야지. 먼저 길러주고. 예, 그런 예. 다음에 아이가 뭘 유튜브로 그 컨텐츠가 뭔지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같이 고민을 해야죠. 네네네. 네. 그러지 않으면 저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먼저는 그 자기 어떤 신뢰력도 쌓고 네, 콘텐츠도 같이 공유하고 네, 가치가 있을 때 함께 같이 도와주자.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말씀이시죠. 뭐 끝으로 혹시 뭐 더 워낙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한 말씀 더 혹시 덧붙이고 싶다거나 아니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셔도 되고요. 요즘 날 날씨가 참 좋잖아요. 네. 날씨가 좋은 날 멍 때리기도 좋습니다. 네. 아이랑 햇빛 좋은 곳에 가서 네. 그냥 각자 멍하니 자연도 보고 그다음에 어차피 요즘은 사회적 거리를 그래도 둬야 되니까 네. 누굴 만나서 왁자지껄하게 놀기보다는 네. 아이랑 좀 굉장히 편안하게 좀 쉬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요구 조건이 많아지는데요. 네. 부모님이 아주 강하게 그 요구 조건을 네. 스스로가 없애는 훈련을 좀 하시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아이가 그냥 옆에만 있어도 좋구나라는 시간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